자,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좀 OT를 했죠. OT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요 좀 전에 어, 파워포인트 파일을 PDF로 떠서 여기다 복사를 해놨어요. 여기 쭉 보니까 음, 여기까지 했죠. 가상환경 생성하고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이제 폴더 구조 잡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 장고 같은 경우에는 폴더 구조가 뭐 다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플라스크는 거기까지는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만들어주면 편리하긴 한데 좀 자유도가 떨어지죠. 개발자들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해서 플라스크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폴더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다 기세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일단은 여기다가 서버를 하나 운영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버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서버 안에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태틱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요 밑에 템플릿 HTML 파일들을 담아 놓을 템플릿을 하나 만들게요. template S가 붙어야 됩니다. S를 안 붙여 놓으면은 플라스크가 템플릿의 기본 폴더구나 라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템플릿 이렇게 여기다 담아 놓을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뷰 그 서버 작업을 컨트롤 해줄 컨트롤러들을 담아 놓을 폴더가 하나 필요한데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뷰스라고 한번 할까요? 뷰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자 그러면 스태틱 폴더 안에는 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폴더를 여기 아니죠. 여기 스태틱 폴더 밑에다가 자바스크립트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CSS도 넣어놔야 될 테니까 CSS도 넣고 뭐 이미지도 필요할지 모르죠. 이미지도 한번 넣어놓을까요? 이미지부터 그 다음에 파일도 뭐 업로드 할 수도 지금 시스템의 그림은 파일도 업로드 해야 되니까 뭐 파일스 이렇게 쓸까요? 파일을 업로드하면 담아놓을 뭐 이런 거 이 정도 있으면 되고 템플릿 뷰스 있고 또 뭐가 필요하죠? 뭐 이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있고 그러면 끝났어. 구조 잡기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기본 파일을 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게 플라스크를 일일이 처음부터 설명할 건 아니고 플라스크 책 사서 한번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뭘 할 거냐면 여기 서버를 돌릴 건데 플라스크 서버를 돌릴 건데 이 서버의 설정들을 잡아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파일은 config.py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얘도 만들고 얘는 컨닝 페이퍼니까 좀 보면서 할게요. config 파일 만들고 그래서 요 서버에서 돌아갈 설정을 요 config에서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뭘 잡아줄 거냐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init.py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init.py init.py는 뭐냐면 이 서버가 하나의 모듈로 작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모듈로 서버라는 거를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앱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서버라고 쓸게요. 웹 서버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니네가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게 서버가 호출됐을 때 처음으로 실행될 거 이니셜라이즈 해줄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한 다음에 또 뭐 폼스 파일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겠죠. 여기 밑에 폼은 뭐냐면 여기 있죠. 폼은 그겁니다. 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서버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담는 양식을 폼이라고 하는데 그 폼에 담아서 우리가 가져올 거예요. 그 폼을 정의하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파일을 붙일 거잖아요. 서버로 보낼 건데 여기에서 사용할 폼을 정의를 할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 파일에서 forms.py 폼이 여러 개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름을 잘못 썼네. forms.py 이렇게 쓰고 또 하나 뭐 만들어야 되죠? 제가 대충 정리해 놨는데 컨트롤러의 메인 뷰 뷰스에 서버에서 처리할 거를 정의해 줄 걸. 파일이 왔어. 오면은 어떻게 처리해라.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냥 네가 알아서 해요 하면은 서버는 모르죠. 모르니까 파이썬으로 코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메인 이제 계속 여기가 추가될 거래. 메인 views .py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run. 여기다가 파일 하나 더 만들까요? 밑에 new 파일에서 run.sh 쉘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쉘 파일 하나 만들고 자 이 정도까지 해 놓으면 뭐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각자 코딩하면 되죠. 먼저 컨피그부터 코딩을 해줄까요? 컨피그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서버에서 쓸 설정을 잡아주는 거죠. 설정 잡아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docstring은 아주 간단하게 컨피그레이션이죠. 컨피그 설정 파일 for 플라스켓. 얘는 웹 서버죠. 우리의 토이 서버를 만들 거고 여기에 몇 개 OS를 하나 임포트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시크릿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나중에 CSRF 토큰이라는 걸 쓰는데 CSRF는 공격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웹 서비스를 하는데 중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막 바꿔버려.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비밀 키들이 서로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키의 비밀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 CSRF 토큰을 설정을 안 해주면 99% 여러분들 해킹 당합니다. 장난감으로 이렇게 할 때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빅픽처가 있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실제로 서비스 배포까지 할 건데 공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키를 하나 만들게요. 뉴 파일에서 시크릿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secret.py 여기 비밀번호를 하나 저장을 해둘게요. 그러면 secret.py에는 여기는 뭐 할 거냐면 비밀키예요. 시크릿 키인데 CSRF 토큰을 생성할 때 쓰는 비밀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파일이죠. CSRF 토큰 맞나 스펠링이? 시크릿해서 비밀번호 여러분은 우리는 ACIN 아카데미니까 뭐 아무거나 1, 2, 3, 4 뭐 5, 6, 7, 8 아카데미 열샵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놔야 되죠. 어렵게 해놔야 되죠. 다른 사람이 보게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도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실습할 때는 그냥 스크린 이렇게 써놓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안 되고 뭔가를 좀 복잡하게 써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파일이 어떤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보는 저는 그냥 실습이니까 대충 막 썼어요. 나중에 다 바꿔놓을 거예요. 저는 요게 유출되면 여러분들 100% 해킹 당합니다. CSRF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CSRF 토큰을 좀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데 어떻게 임포트 하면 되죠. 임포트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아유 왜 안 돼? from 시크릿에 있죠. 시크릿에 임포트 CSRF 토큰 시크릿 얘 하나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배포를 하거나 어떤 서버 어디 무슨 깃 같은 데 올릴 때 얘를 빼고 요 파일물은 빼고 올려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비밀로. 그래서 플라스크에서 쓸 기본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얘가 베이스 dir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디렉토리는 현재 요 폴더죠. 제가 만든 요 디렉토리, 요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웹서버가 아 내가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이 여기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알려주면 어디 웹서버가 야 나 파일 어디서 찾으라는 겨. 이런 거죠. 이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아니 가만히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니야? 네, 제가 꼰대강이라 약간 반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pass.dir name 그러면 파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건 어떤 뜻이죠? 요 파일은 요 파일이에요. config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요 경로를 그대로 리턴 해줍니다. 그걸 베이스 dir. 그러니까 요 폴더 밑에가 내 주 작업 공간이다 하고 서버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크릿 키를 넣어줘야 돼요. 대문자로 시크릿 키는 여기서 임포트한 것 갖다 쓰면 되겠죠. 예. CSR 토큰 시크릿 얘는 주석을 좀 달아드릴까요? CSRF 토큰 생성할 때 쓸 비밀키. 그 다음에 몇 개를 더 해줄 건데 여기에 이제 설정이 막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저는 파일을 여기서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겠죠. 서버 전송하기 요거를 딱 클릭하면 여기 얘한테 날라올 거예요. 얘한테 날라오면 얘를 어딘가 일단 저장을 해야 파일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장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업로드 파일 디렉토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서버에 스태틱에 파일스 여기에 저장할 거죠. 그래서 문자열로 주면 돼요. 서버에 요거를 안 씁니다. 이렇게 요거를 안 쓰면 여기가 루트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루트 디렉토리를 여기 현재 위치 요 파일의 위치로 잡아줬으니까 여기에 서버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밑에 스태틱이라는 폴더를 우리가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파일스라는 데가 있고 업로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그죠? 파일에 업로드 파일을 담을 업로드 이렇게 하나 해줘야 돼. 계속 오타가 나죠? 업로드하고 여기 업로드 폴더에 담으면 되죠. 그 다음에 파일 처리를 하고 나서 임시로 써야 될 임시 파일들이 생성될 수도 있으니까 임시 파일 저장 폴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템프 파일 디렉토리에서 똑같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얘는 이름을 템프라고 지어줄까요? 뭐라고 지을까? 개발자들 항상 고민이죠. 이름 지어주는 게 일이요. 템프 그냥 템프니까 템프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여기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템프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대충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안 만들게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여기다 적어놔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릴레이트 데이터베이스 뭐 콘피그 여기다 쓸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설정 파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앱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코딩 해줘야 되죠. 그러면 처음 얘가 앱을 생성을 할 건데 컴피그에서 던져준 거를 얘가 초기 개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어디서 해주냐면 요 init 파일에서 합니다. init 파일. 자 그러면 init 파일은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해요. 여기다가 독스트링 하나 써줄까요?
ACIN 아카데미아. 아카데미. 딥러닝 서비스 웹포용 앱. 웹서버죠, 웹서버. 웹서버로 초기화할 건데,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컴피그를, 일단은 플라스크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from, 플라스크 설치를 했으니까, 임포트. 얘가 인터프리터가 설정이 안 돼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를, 좀 전에 만든 거로 바꿔줘야 되겠죠. find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venv에 bin에 파이썬 이걸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치한 게 다 먹겠죠. 여기에 플라스크 임포트하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얘는 지켜야 돼. 크리에이트 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함수 결과값을 뭐로 플라스크 앱 객체를 만든 다음에 걔를 리턴해 줄 거예요. 리턴 자료형은 플라스크. 얘를 리턴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앱을 init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호출되면 init 함수가 돌아가면서 앱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용 앱 행정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앱을 만들면 되죠. 플라스크 한 다음에 플라스크 객체를 만들면 돼요. 이름을 하나 줘야 되는데 그냥 요 이름 그대로 주면 되죠. 요 서버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 서버 했으니까 서버 모듈을 만들면서 그냥 그 서버란 이름 그대로 써.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얘를 어디 담아둬야 되겠죠? 뭐 앱이라는 변수에 담아둘까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들 있죠? 요거 요 설정 파일들 이쪽으로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설정 파일들을 여기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등록해주는 방법이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앱. config 점 찍고 from object 그래서 여기에 요 파일을 주면 돼요. 모듈 파이썬 config 파일을 여기다 전달해주면 지가 알아서 내가 설정한 것들 있죠. 플라스크한테 지가 자동으로 다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있으면 알려주고 없으면 그냥 따로 쓰고 그러면 얘를 임포트 해야 되겠죠. config에서 임포트 해야 되니까 얘를 config 내가 만든 걸 임포트 한 거죠. 그래서 얘 주고 그러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엄청 간단하죠. init파이 됐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해야 되겠구나. 앱을 만들었으니까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리턴 앱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 폼스 파이는 나중에 해볼까요? 메인 뷰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메인 뷰를 한번 코딩 해볼게요. 메인 뷰는 뭐 하는 거냐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누가 보낼지 모르잖아요. 보냈어 나한테.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할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를 뷰라고 해요. 플라스크나 장고에서는 뷰라고 부르고 뭐 다른 데서는 컨트롤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프레임워크마다 부르는 이름이 약간씩 좀 틀립니다.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나 중요하지 뭐. 메인 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를 강의를 끌었다가 해야 되나? 메인 뷰 만드는 거는 강의가 길어지니까 끊어서 할까요? 아니요, 그냥 하자. 예, 그냥 해요. 메인 뷰 만드는 것까지 하고, 네, 메인 뷰 만드는 것까지 하고 강의를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메인 뷰야. 메인 뷰가 여러 개 있겠죠. 컨트롤러가 여러 개 있을 건데 먼저 플라스크에서 좀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포트 여러 개를 임포트 할 거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라는 거를 하나 임포트 할게요.
블루프린트가 뭐 하는 거냐면 원래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앱.뭐 라우트 에서 여기는 뭐 홈이야.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처리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파일이 몇 개 안 되니까 하나도 안 헷갈리잖아요. 근데 파일들을 여러 개 만들고 요 URL 규칙들을 만들게 되면은 얘가 서로 임포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상호 참조가 돼. 뻥나. 뻥나는 거를 좀 편리하게 관리해 주는 게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게 있어요. 이름 지정해 주면. 그거를 쓰기 위해서 블루프린트를 임포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블루프린트 객체를 하나 만들면 돼요. 블루프린트 해가지고 바로 열고 닫으면 객체 생성이죠. 얘의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우리는 메인 뷰니까 메인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의 이름은 그냥 네임 이렇게 줄게요. 네임 주고 URL 프리픽스, 여기 메인으로 오는 것들은 전부 다 URL 경로 안에 뭘 붙여 라고 한꺼번에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루트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슬래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변수 이름을 하나, bp 블루프린트니까 bp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말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요거로 쓰면 돼요. 요거로 간단하게. 그래서 골뱅이 있습니다. 데코레이터 bp 이렇게 쓰고 라우트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쓸게요. 그냥 홈으로 왔을 때 아무 경로 없을 때 여기 처리할 거를 요 밑에다가 요 경로로 오면은 처리할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렇게. 겁나 쉽죠? 너무 편해 프레임워크. 그래서 def 인덱스라고 할게요. 할 일은 함수로 정해주는 거죠. 인덱스라고 주고, 만약에 메인 페이지로 왔다 그러면 뭐를 할 거냐면 리턴 헬로 월드, 헬로 ACIN 아카데미. ACIN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그다음 요걸 리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다가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IP 주소로 왔을 때 그냥 아무 경로 없이 그냥 요거로만 왔을 때 나는 그냥 요거를 리턴 해줄 거예요. 원래는 여기 HTML 파일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없으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빈 HTML 파일에 요것만 써서 보내주는 거로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블루프린트는 이닛에서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닛에서 등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리턴 하기 전에 from 여기가 뷰스가 있죠. 뷰스의 임포트에 메인 뷰를 우리가 만들었죠. 메인 뷰스 임포트하고 여기에 등록을 해줄 겁니다. 앱에다가 여기서 만든 앱 객체 있죠. 앱에 점 레지스터 블루프린트 등록을 해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등록할 게 많아질 거니까 여기서 메인 뷰에 뭐가 있어요? 요게 있죠? 요거를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점 bp 객체를 등록을 해주고 요 뒤쪽에 계속 이제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지금은 제일 간단하게 하나만 등록 이렇게 하면은 메인 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볼까요? 아니야, 실행시키는 건 너무 길어졌으니까 동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다음 슬라이드부터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할게요. 이 실행시켜 봐야 되잖아. 실행시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동영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